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할 텐데요.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투데이 스타워즈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현재처럼 힘든 시장에서는 종목 장세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투모로우 스타워즈에서 MBN골드 매니저들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코스피, 코스닥 각각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시가로만 해도 2,500선이 무너진 상태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하락한 상태로 출발했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오늘 종가 10시 30분을 기점으로 주가가 지수 자체가 상승하면서 2,500선은 그래도 방어를 해냈습니다. 2,508포인트, 코스닥은 857포인트에 오늘 장 마감했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파랗게 짙들린 시장, 하락 종목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500개가 넘는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무려 1,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네, 수급을 살펴봐도 일단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 개인은 매도했고요. 외국인도 매도하고 기관만이 홀로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다음 테마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로봇입니다. 부산 로보틱스 청약 오늘로 마감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흥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청약 신청했나요, 민서 아나운서? 저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제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셨어요? 저는 깜빡했습니다. 네. 돈 벌기 싫으세요? 네? 사실 이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더 많이 받으면 좋은 거니까 저는 여기서 빠져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두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정유인데요. 국제유가가 이렇게 $100를 넘어서 오히려 $120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WTI 국제유가는 $90 선에 머물러 있는데요. JP모건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업체 쉐보론에서도 현재 이런 감산 기조가 계속되다 보면은 $120를 찍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정유주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 수혜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미용기기 관련주들도 오늘장에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수출 고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하반기 실적 호실적이 전망되면서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작전명 시크릿에서 SK케미칼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나눴었거든요. 네. 어제 사실 이야기를 할 때는 시외 거래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오늘 그 효과를 바로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공시죠. SK케미칼이 제약사업부 매각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MOU까지 체결을 한 상태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서 그래도 꽤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은 브리핑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삐걱거리고 있다고 해요. 네. 어제 나왔었죠. 영국에서 내연차 판매 가능 시기를 2030년에서 35년, 5년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어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반발에 나서면서 여기 수넥 총리죠. 영국 국민들을 파산시키면서까지 지구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밖에 EU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어제 제가 브리핑 한 것처럼 중국 때문에 내연차 판매 금지 이거 밀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그렇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판 IRA 도입하면서 중국과 한국, 일본산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겠다라는 소식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어제 또 얘기를 했었죠. 미국이 현재 파업에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별로 좋지 않아요.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판매 부진에 보조금이 남아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21일을 기준으로 전국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이 69.9%라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반년 만에 조기 소진됐었던 것과 굉장히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제 하이브리드 차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맞아요. 또 고금리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시들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이 다음 주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뉴스들 계속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전기차 판매량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기차 보조금도 사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이 방안 발표에서 전기차 보조금 좀 늘어난다면 전기차도 많이 팔리고 국내 우리 좀 시들해져 있는 2차 전지 섹터도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제 브리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는 대체로 좀 긍정적인 뉴스를 많이 가져오려고 해요. 금요일이니까 주말에 좀 우리가 가볍게 보고 다음 주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네. 오늘은 좀 그 반대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대차 잔고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대차 잔고는 공매도의 대기 자금을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대차 거래는 이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 차익 기간에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형식으로 한 약정 거래인데요. 국내 시장은 이 비차입 공매도가 금지돼 있어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차 거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차 잔고 증가는 공매도의 증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현재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매도 폭탄에 대한 우려인데요. 어떻게 수치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지난 21일 바로 어제입니다. 대차 잔고 거래 금액이 85조 원대 집계가 됐습니다. 7월 25일에 비해서 8억 원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금액은 현재 좀 줄어든 거거든요. 근데 대차 거래 잔고 주식 규모는 늘어났다고 합니다. 주식 수는 늘어난 겁니다. 7월 25일 기준으로 19억 4,914만 주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거의 1억 정도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20억 3,184만 주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금액은 줄었는데 대차 잔고 거래가 이렇게 그 주식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금액이 내려간 거라고 현재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 금액도 현재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죠. 22일 공매도 거래 대금은요. 138조 9,800억 원대나 현재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CFD 거래 재개가 얼마 전에 됐었죠. 이것도 현재 공매도, 대차 잔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CFD 거래에서는요. 그래서 CFD 매도 미결제 약정 설정을 하면은 주가 하락 시에 공매도처럼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있을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닥 150 같은 종목은 물론이지만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 다음 주나 하반기 좀 수급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다음 주 증시고요. 무엇보다 다음 주 증시를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오늘장 시외 거래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비밀 요원 임혜정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명 시크릿 장 마감 후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뉴스, 공시들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다음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기업 공개 시장에서 대어로 손꼽히는 두산 로보틱스 일반 청약에 30조 원이 넘는 청약 증거금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기사인데요. 이는 올해 기업 공개를 진행한 기업 중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일반 청약은 7개 증권사에서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동시에 진행이 됐고요. 일반 투자자 몫으로 486만 주가 배정돼서 총 1,263억을 모집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반도체 칩 거함들이 공급망을 늘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대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I 칩 대장인 엔비디아와 또 전통의 반도체 시장인 인텔의 최고 경영자들 모두 입을 모아서 중국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인텔은 베트남, 또 엔비디아는 인도를 새로운 대안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의 매출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후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시는 BNK 금융지주 소식인데요. 횡령과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사는 본건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가 나오면 공시할 예정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두 번째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은 지난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의 단계적 합병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에 따른 투자 설명서를 오늘 발표했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은 종속회사인 효성비나케미칼에 5천만 달러를 출자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공시 보겠습니다. 리더스 기술투자는 최대 주주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ARC 코리아의 보유 주식 165억 원을 양도하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권 보겠습니다. 코스피 LX 홀딩스 1 우선주가 1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9.95% 상승률로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오면 1위에는 고려시멘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9.84%로 올라와 있네요. 자, 6위에서 10위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7위에는 롯데손해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매각 소식에 상한가 기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코스닥 7위에는 리더스 기술투자, 오늘 공시에서 살펴봤듯이 이 최대 주주 변경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하면서 이렇게 상한가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장 마감 후 공시들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한 남자 MBN골드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이렇게 금요일에는 사실 저희가 한 주를 마무리하고 와 다음 주는 우리가 이렇게 막 기대해 보자라고 좀 희망찬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요즘 시장은 참 그렇게 마인드를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김병진 매니저님. 네, 요즘 시장은 밸런스가 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뭐 적절히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자신에게 이제 재무 상황에 맞게끔 좀 적절히 투자하는 게 맞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좀 저점을 다진다면 굳이 여기에서 뭐 더 밑으로 엄청나게 내려갈 만한 그 엄청난 이유를 찾기도 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좀 눌림이 나온다면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다만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는 거는 좀 자제하시면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사실 장중에 코스피가 2,500선이 깨졌잖아요. 네. 근데 뭐 요즘 시장 뭐 지금 뭐 너무 이제 뭐라 그러죠? 종목 장세다라고 해서 지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게 지수기 때문에 네. 오늘 지수 저점을 보면 그래도 좀 바닥이다, 단기 바닥으로 해석을 좀 해도 되나요? 그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딱 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그럼 하락할 되고요. 포인트가 더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하락도 열어둬야 되고 저점에 가까워진 것도 저는 맞다라고 보는 게 굉장히 애매해진 부분이, 이게 예.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또 미국 FOMC 점도표에서도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 폭을 좀 줄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금 계획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단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이와 관련된 뭐 글로벌 증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뭐 지금 증시를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다음 주에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다 재미없을 거다. 굳이 뭐 주식시장 봐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3일밖에 안 되죠. 네, 반면에 다음 주에 두산 로보틱스 청약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뭐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뭐 주식은 남들이 재미없을 때 투자하는 게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3월 달에 추천을 했었는데 그쵸. 네.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코로나 시점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때 투자를 했으면 가장 크게 수익을 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사람들이 너무 안 좋게 말하면 기회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이제 단기간에 바로 안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재무 상황에 맞게끔 투자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다음 주 뭐 가장 심심할 때 이렇게 투자를 종목을 잘 골라야지 우리가 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도 오늘 스타워즈 투나잇에서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바로 작전명 시크릿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뭐 장중 이슈도 겹칠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약 뭐 올해 최대 33조가 몰렸다고 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이후로 가장 큰 IPO 대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면에 조금 장 후반부에 보니까 로봇주들이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온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연속성이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네,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에 엄청나게 큰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청약에서 30조 원이 넘는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라고 하는데 매수세의 여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좀 놀랐고 여기로 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했을 때도 사실 뭐 두산 로보틱스가 해외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막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요 예측 홍보를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싱가포르 투자청이라든가 뭐 국부 펀드들이 와서 기관 수요 예측에 참여를 하기도 했고 글로벌 이제 자산운용사들 또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이 투자 심리에 좀 좋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요번에 또 상장을 좋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이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좀 높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상장을 했을 때 유통 주식 수가 많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또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여태까지 올해에 상장하는 것 중에는 가장 청약 증거금이 많이 모였다라고 보여지고요. 필에너지 다음으로. 그리고 상장일은 10월 5일이니까요. 이거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기업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기업은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협동 로봇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그런 협동 로봇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출도 보면은 뭐 미국이나 뭐 유럽 등 뭐 글로벌 업체 향으로 대부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사유님이 로봇이 IPO 수혜주에 갇혀 있는 건 좀 아쉽긴 하네요라고 코멘트를 주셨는데 사실 로봇이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 모멘텀 이외에도 다른 게 새롭게 올라올 이슈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출산율이 또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 뭐 생산량 GDP를 좀 올리려면은 네. 분명히 뭐 생산량을 올리기 위한 그런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또 생산량을 올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해외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의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의 로봇 시장이 정말 일본처럼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로봇주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증거금 33조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근데 민수 아나운서가 안 해가지고 네. 민수 아나운서 했으면 40조로 몰리지 않았을까요? 그쵸. 제가 한 7조 7조 가량 쓸 수 정도는 있으니까. 운영하잖아요. 네, 그쵸. 예. 제가 또 작은 사모펀드입니다. 그럼요. 예, 또 민수 아나운서 찍으면 또 잘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좀 아쉽습니다. 40조 됐으면 어느 정도 좀 기록도 세우지 않았을까. 그만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거 수급 블랙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정말 많은 돈이 몰려 있어서 이게 26일에 이제 해제가 돼서 이제 환불금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와, 그게 그만큼 또 주식시장에 매수세로 들어갈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일단은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지금보다는 확실히 좀 나을 것 같고요. 이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그래도 일단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추세는 또 확인을 하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추세 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에 또 이제 자금이 풀리면서 증시에도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일단 시장에 유동자금이 알게 모르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약 증거금이 일반 청약에서도 많이 모인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좀 기술력이 있는 종목들이 뭐 있으면은 그런 종목들이 뭐 증거금 또 풀리고 나서 좀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로봇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인구 고령화로 저금리 복귀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이 부채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노동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사실 뭐 노동 인구가 적더라도 네. 실제 뭐 생산성이 높으면은 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인구는 5천만이지만
중국보다 반도체 잘하잖아요. 그렇죠?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쵸.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보셔야 될 거는 부채를 관리한다라는 그 키워드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기사에서 보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고금리 기조에 맞춘 기업과 가계의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거는 저도 주식을 투자를 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게 만약에 월급이라고 칠게요. 수출을 한 만큼 수입, 지출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수출을 하는 것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면 네. 문제가 생기겠죠. 그쵸. 실제로 아이슬란드 같은 뭐 인구가 31만밖에 안 되는 나라지만 굉장히 이제 부채를 많이 활용해서 돈을 많이 썼고 수출은 안 되는데 부채를 계속해서 쓴 거예요. 그러다가 수출이 안 되고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수출은 안 되는데 수입만 더 비싸게 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증가하고 뭐 이런 부분이 연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뭐 전반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투자를 지금 증시가 저점인 거는 알겠다. 근데 이제 내 재무 상황에 맞게끔 운용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은 꼭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그렇게 하셔야지 좀 건강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투자는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성공 투자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노동 인구가 부족하다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이러면 또 답은 로봇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로봇이 그쵸. 뭐 청약했어야죠. 좋은 대안이죠. 네. 했어야 잘 될 것 되는데. 같습니다. 네. 사실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 로봇이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주가로도 크게 올라가야 되는데. 끝낸 거예요? 네? 끝낸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네. 소망을 말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더 있습니까? 세 번째 뉴스가 더 궁금해서요. 네.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제 23일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개최를 곧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교류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중국 관광객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중국과 연결되는 섹터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이런 관계가 있을 때는 확실히 지금 중국 소비주들은 당분간은 가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중국 소비주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중국이 또 소비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얼마 전에 경기 이제 코로나 이후 좋았을 때 초과 저축도 굉장히 많이 높았던 나라가 또 중국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관광 제한이 해제된 거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님이 이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23일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님을 이제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면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속한 개최를 요청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네. 이와 관련된 후속 보도를 좀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한국과 중국의 일본의 이런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반도체에 관련된 뭐 투자 제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완화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후속 보도는 지금 증시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또 중국이 최근에 미국향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미국향 수출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좀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다. 수출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아세안 쪽은 또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중국은 미국 말고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두루두루 잘 지내는 분위기로 기조를 좀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저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네. 좀 잘 돼야 되지 않냐라는 관점에서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뭐 시장에서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혹시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일단은 국가적인 축제는 끝이 나는 거잖아요. 네네. 이 이후에 또 혹시 우리가 중국이 돌아서는 걱정 뭐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건 있나요? 그런 것들은 항상 증시에 관심을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항상 국가라는 것도 이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 이제 러시아와 이런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와 좀 친하게 지낸다라는 것 때문에 또 미국과 유럽연합이 또 안 좋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수주를 해줘야 될 거를 아세안 국가들한테 네. 또 수주를 해주다 보니까 그 아세안 국가와 요즘 또 중국이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경제 성장률이 좋으니까 네. 또 거기에 또 수출도 하고
하고 무역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뭐 베트남 같은 국가는 유럽이랑 FTA가 맺어서 자유무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가 없다라는 거죠. 중국이 지금 유럽연합에 수출을 하면은 유럽연합에 가서 관세가 붙어요. 네. 그래서 싸게 팔아봤자 또 관세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뭐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랑 이제 연결을 해서 수출하는 게 좀 낫겠죠. 네. 네. 그런 부분이 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살짝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주 또 위메이드 이야기도 있었고 미스터 네. 블루도 주가가 좀 올라갔었잖아요. 맞아요. 중국과 관련해가지고. 네. 게임주 다음 주에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슈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선별적으로. 같고요. 네. 이럴 뭐 때 딱 파노도 다 받아오고 다 이러면 게임주가 그러니까요. 올라가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정말 좋죠. 그러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슈가 나와야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뭐 뚜렷한 이야기는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뉴스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다음 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뉴스가 준비되어 있군요. 네, 네 번째 이슈입니다. AI 칩 선두에 나서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강자 인텔의 수장들이 중국의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대안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계속 좀 의존을 해야 되나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중국이 시장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이 잘 안 되면은 반도체는 이게 막 엄청나게 크게 확 오르기는 어렵긴 하겠죠.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인텔이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중국 시장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노출도가 크고 우리나라도 반도체는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이 커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나야지 반도체가 조금 더 기대보다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고유가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수출은 또 어느 정도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증시가 눌렸을 때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일단 미국이 반도체법을 발효를 하고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이제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 제한을 또 했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 장이 마감하고 나온 걸 보면은 네. 어쨌든 투자 제한에 대한 그 10만 달러 투자 한도도 좀 삭제가 됐고요. 네. 중국 내 증산도 허용은 하긴 했는데 5%로 제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이라든가 뭐 한국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내에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작은 산은 넘었다. 반도체 업종 작은 산은 넘었고 지금 시간은 좀 걸리지만 분명한 유망 업종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든지 간에 사실 저는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에 정말 많은 돈이 현재 쏠려 있다 보니까 이 이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직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아직 뭔가 수급을 좀 끌어당기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명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당연히 뭐 로봇주가 그 흐름을 쭉 이어나가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다음 타자가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일 거 아니에요. 네. 어디가 제일 그래도 지금은 좀 희망이 있어 보이나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네. 뭐, 둘 다 장기 전망은 유명하지만, 또 제가 반도체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반도체 좋지 또 않을까. 반도병진이잖아요. 반도체로 그쵸. 수익도 워낙 높이셨었고. 맞아요. 네. 반도체를 또 제가 워낙 좋아하는 업종이라서 반도체 또 얘기를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요즘 많이 저렴해지고 있는데 이슈가 좀 소강이 되고 나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는 그간 악재만 있다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렴해지면 반도체도 두 업종 다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 중국 대안을 찾아서 나서기는 했지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좀 시장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사실 그거의 공급망이라는 게 뭐 거버넌스죠. 지금 뭐 공급망이 중국이 우리나라가 2차 전지를 판매를 하면 네. 어쨌든 원재료가 다 중국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돈이 어찌 보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이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폰도 미국에서 판매는 하지만 대부분은 다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지금 2차 전지로도 이제 돈을 벌고 반도체 쪽으로도 너무 또 돈을 잘 벌고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첨단 기술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이제 무역을 뭐 교란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반도체 수출 저기 제한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반도체는 저점이 되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점 됐을 때 꼭 종목 가지고 와서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이어서 장마감 후 주요 공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는 BNK 금융지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계속해서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뭐 3천억 원에 달한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현재 추가적으로 공시에서 나온 내용은 뭔가요? 근데 지금 공시로 공개한 내용은요? 횡령 배임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이제 있었다? 공시를 한 거고요. 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뭐 주가라든가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이 또 특히나 이 금융업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신뢰인데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것은 뭐 BNK 뭐 금융지주 주가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그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금융주를 요즘 주가가 좋은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요. 분들은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지금 고배당주다 해가지고 은행주 또 금융주 쪽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 그리고 최근에 뭐 시장이 정말 좋지도 않은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저는 진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맞아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대신에 또 BNK 금융지주 주가를 좀 보면은 그래도 추가 하락세는 더 이상 안 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거 다음 주에 뭐 상황 좀 바뀔 수 있는 건가요? 뭐 지금 추가 하락세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사업이 조금 나중에 추후에 보면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거버넌스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국가들한테 이제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뭐 횡령 배임이 자꾸 발생하고 하면은 뭐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하거나 할 때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안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은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하락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회사의 전체 문제라기보다도 이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하셔서 오히려 뭐 역발상으로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면 공포에 산다. 그렇죠. 배당은 그래도 주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BNK 금융지주 횡령 배임 혐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공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투자 설명서가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합병에 대한 내용 때문에 투자 설명서가 나왔다고요? 네, 합병에 대한 것 때문에 투자 설명서가 나왔고요. 합병 기일이 2023년 12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신주 상장은 1월 12일 정도가 된다라고 보여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후에 향후에는 또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합병을 할 수 있는 부분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 요즘에 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다 이제 특허가 만료되거든요. 미국에서. 그런 부분도 임상을 최근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굉장히 좋은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합병이 다 마무리가 되면 이 종목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이야기 뭐 최근에 뭐 합병에 대해서 무산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투자 설명서 공시를 통해서는 당분간으로는 뭐 호재를 볼 수 있다 이야기로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공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효성화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뭐 시간 외에서 뭐 금요일이라 그런지 좀 조용조용하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대체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종속회사에 대한 유상증자라서 좀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주주로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건 어떤 게 있나요? 일단 효성화학의 재무 구조가 지금 조금 안 좋아요. 부채 비율이 맞아요. 9,900%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부채 네. 비율이 9,900%고 지금 이제 자본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부채 비율이 크니까. 그래서 자본 조달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연구체를 발행해가지고 자본 조달을 하겠다라고 일단 밝혔고요. 유상증자는 없다. 왜냐면 그룹주가 자꾸 빠지려고 하니까 유상증자는 따로 없다라고 최근에 7월 달에 밝힌 부분이 있는데 연구체를 발행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연구체를 발행하면은 이게 부채가 자본 계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유리하게 생각을 해서 연구체를 발행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효성화학에 대한 그
그 재무 구조는 계속해서 좀 뉴스를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 공시만 보면은 그 자회사의 이제 주주 배정 유상 증자기 때문에 효성화학 주주님들한테 뭐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당장 우리가 유상증을 납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선 큰 변동은 없었는데 효성화학으로 보면은 지금 약간 자본 조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성화학과 관련해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 공시 확인해 볼 텐데요. 리더스 기술투자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라는 소식입니다. 먼저 이 주식 양수도 이게 뭔가요? 일단 뭐 최대 주주가 주식을 양도를 한 거죠. 예, 양도를 하면서 시간에서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또 양도를 했고 뭐 이제 최대 주주가 보통 바뀌면은 기대감이 많이 살아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기대감이 좀 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뭐 후속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 아직까지는 테마주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간에서 올라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출발이 좋겠죠. 출발이 좋고 앞으로 최대 주주가 바뀌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뭐 어떤 사업을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시면서 투자 판단을 조금 더 방향성을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을 봤을 때 리더스 기술 투자도 있고 카나리아 바이오 둘 다 있는데 사실 뭐 주가 상승의 급등락이 좀 컸던 거는 리더스 기술 투자거든요. 네. 카나리아 바이오도 오르긴 했어요. 네. 둘은 좀 같이 올라가는 추세가 될까요? 둘 중 하나만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가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하나만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리더스. 네, 리더스가 주가 상승률이 좀 좋았고 시간에서 먼저 올랐기 때문에 네. 리더스 기술 투자가 좀 더 주가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선일 매니저님한테 한번 다음 주쯤에 네. 여쭤봐도 또 괜찮지 워낙 않을까. 카나리아 바이오를 좋아하시니까. 예, 또 기다렸던 뭐 호재가 또 네. 이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또 조선일 매니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작전명 시크릿 시간의 거래에서 나왔던 이슈와 공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로 넘어가서 다음 주 3거래일 남았는데 이 3거래일 동안에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투모로우 스탁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마로우 스탁워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마로우가 아니라 넥스트 위켄이죠. 그렇죠.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 계속 해볼 텐데요. 일단 한 줄 정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한 줄 정리는 조정 구간 흐름이라고 주셨습니다. 또 월요일장에서의 코멘트 변동성에 유의한 전략 그리고 주의할 점은 공포의 사고 환호에 팔아라라고 했습니다. 공포에 사라? 공포에 살 종목이 어떤 거죠?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살 게 있어요. 확실한 건 무섭게 무서운 시장이다. 그러니까요. 네. 네. 어떤 점이 좀 많이 무서울까요? 일단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점.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시장을 짓누르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목조목 따져보면 그렇게 뭐 금리가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빼고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막 지수가 막 밑으로 내려가야 될 만한 이유를 또 딱히 찾아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가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국채금리 뭐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정 구간이지만 이번 주는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한 주간 또 조정 구간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장 요약은 한 조정 구간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과대낙폭한 종목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종목들이 이제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정말 좀 과대낙폭했는데 좋은 종목이다. 이런 것들은 또 딱
침 발라 놓으셨다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가 네.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하시면 또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변동성은 좀 나오고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의 적응이 또 완화가 되면은 시장 지수가 어느 정도 정상 범위를 찾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충분히 분할 매수해둔 게 또 효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에는 좀 유의를 하되 너무 빠지면 기회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공포의 사고 환호에 팔아라. 저는 당분간은 좀 박스권 흐름을 아직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이나 뭐 추가 하락이 있다면 그래도 좀 마지막 끝 하락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포트에서 수익률 대결을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룰부터 한번 볼까요? 네, MBN골드 4인의 수익률 대결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수익률은 내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으로 나갑니다. 또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합니다. 손절가, 입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되고요. 자, 매도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 사회 자유 편입 찬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직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 나오신 김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월 사회 자유 편입 찬스 왜 안 하세요? 자유 편입 찬스요. 미국 금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끝났잖아요, 이제. 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스타워즈가 시작이 된다. 오. 전화가 이제 뜨겁게 울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좀 많이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기본충실님께서 말은 쉽지만 실행이 어려운 말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라고 했는데 공포에 안 사셨잖아요. 공포에 살 종목을 제가 이제 오늘 들고 왔죠. 그 공포가 다음 주라고 그쵸. 아까 얘기를 했었으니까 다음 주에 자유 편입 찬스 몇 번 쓰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죠. 개인 순위는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순위 현재 백인현 매니저가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랑 같은 편이죠. 5%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0.72% 그리고 3위에는 오늘 출연하는 김병진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굳건합니다. SBB테크가 14.04%, 2위 김병진 매니저의 모니터랩 11.87%, 3위 미스터블루는 그래도 어제보다는 상승분을 좀 반납했습니다. 6.4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룰 좀 쫙 살펴봤습니다. 그럼 김병진 매니저님의 일단 포트 안에 있는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바이오인데요. 지금 마이너스권입니다. 네. 에바네요.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수익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위가 2등까지 갔다가 네. 주가가 눌렸습니다. 예, 그런 바람에 이게 조금 지금 조정 구간 아무래도 이번 주가 증시가 너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조정 구간이 좀 보였는데 네. 전 이 기업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너무 좋다. 그리고 요즘 기후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후테크 뉴스가 떴을 때 가장 먼저 상승했고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크게 몰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종목인데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바이오가스를 이제 수소로 전환해 주는 거죠. 그런 부분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저는 충분히 이 기업은 상승 여력을 더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증시가 이렇게 조정 구간 보였을 때 굳이 대응하기보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종목은 수익권에서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매니저님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일단은 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박스권 장세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될 것 같아요. 뭐 장기 금리 금리가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수익을 줄 때 먹는 건 좋은 전략이죠. 네, 전 좋은 전략이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김병진 매니저가 공포에 사라고 한 섹터는 어디일지 공포 섹터 어딘가요? 오늘 공포에 사야 되는 섹터는요.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어. 네. 공포예요? 진짜 여기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특히나 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3배 ETF에 엄청난 자금이 몰렸다는 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도체주를 정말 많이 매수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또 주식이라는 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고 다 사버리면 또 그때부터는 또 주가가 안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좀 안 좋게 볼 때 좋게 봐야 되는 업종이 또 반도체 업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HPSP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편입 종목이군요. 종목이 HPSP입니까? 네, HPSP가 제 종목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반도체 업종을 설명하다가 흥분해서 바로 말씀을 드려버렸네요. 네, HPSP가 제 종목 오늘 추천주 편입 종목이고요. 네. 제가 요즘에 반도체 종목을 조금 안 좋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항상 언제나 마음 한켠에는 반도체는 눌리면 사야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좀 주가가 눌려주면서 좋은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HPSP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반도체 장비 업종 중에서도 최선호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실적 컨센서스도 너무나도 잘 나왔어요. 뭐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 대비해서 크게 타격을 입는 부분도 없었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전통적인 소부장 업체들이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서 전통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나 뭐 심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요즘 주가가 잘 달려주고 있잖아요. 네. 이 기업은 비메모리향 매출, 장비 매출도 이제 잘 나오는데요. 메모리향 매출 비중도 지금 25%인데 내년부터는 이 메모리향 매출, 장비 매출도 40%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가 저는 더욱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소 어닐링 장비 관련돼서 뭐 예스티가 뭐 이거를 국책과제로 해서 더 만든다, 경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시간은 꽤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독점적인 부분 굉장히 또 요즘 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 상승 릴레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실적이 워낙 잘 나오는 종목이고요. 이렇게 또 증시가 또 찬바람이 쌩쌩 불 때는 안정적인 실적주를 우리가 또 찾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HPSP가 만약에 뭐 바로 안 간다 하더라도 주가가 좀 눌린다면 저는 이 종목은 정말 사고 싶은 반도체 종목 중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뭐 반도체주도 있고 뭐 바이오주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반도체 장비주를 산다면 저는 이 종목을 좀 그래도 최선호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소 어닐링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뭐 꼭 반도체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 분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수 있고 반도체가 점점 이렇게 미세화되다 보니까 이런 열 처리 과정에서 불량이 많이 나고 하니까 이런 어닐링 장비라든 것들이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쓰일 것 같고 비메모리나 메모리 두 쪽에서 다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매출은 계속해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 가격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로 한번 매수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요. 저는 충분히 35,000원 정도 1차 목표가다. 가볍게 이제 1차 목표가를 35,000원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좀 넉넉하게 한번 과감하게 넉넉하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23,000원까지 좀 넉넉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반도체주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이 종목이 주가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네. 이 종목으로 다음 주 공략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공포와 환희 함께할 수 있는 종목 HPSP였습니다.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3,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김병진 매니저님,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너튜브에 김병진 검색하시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무료 방송을 진행하거든요. 여기에서 반도체 종목 말고도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또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로봇주들 동향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네. 여기서 제가 많은 정보, 무료 정보 공개를 할 테니까요. 너튜브에 김병진 검색하시면 월요일 오후 5시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오후 5시에 또 엠비엔골드 김병진 매니저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도 더 많은 정보 있으니까요. 꼭 찾아가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병진 매니저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오늘 준비한 소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